안녕하세요. 달나라 옥토끼입니다. 오늘도 달나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화의 무술, 텅후의 본격 기술을 배워볼 텐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기술은 어찌 보면 큰 힘 들이지 않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웬만한 참을성과 인내심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대단한 용기와 꾸준한 연마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꿀꺽 삼키라고만 하는데 과연 어떤 기술인지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의 샘혼 저자로부터 오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침묵할 줄 모른다면 말하지도 말라라는 문구가 박힌 티셔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조언 아닌가요?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을 다물기란 쉽지 않습니다. 책임자를 발설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럴 때는 화난 김에 내뱉은 말은 두고두고 후회할 소리이기 마련이라는 헨리 워드 비처의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되삼키려 애쓰지 말고 그 순간 꿀꺽 말을 먹어버려라 라는 루즈벨트의 말을 이용했을 때 한 워크숍 참가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소개팅에 나갔다가 진땀을 뺐던 기억을 소개했는데요. 처음 어색한 자기소개를 주고받을 때 상대가 전에 저랑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여자는 월포드 부인을 아느냐고 물었고 전 단숨에 그 늑다리 마녀 말인가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설명했죠. 그런데 상대방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알고 보니 월포드 부인은 여자의 이모였던 겁니다. 당연히 그날 소개팅은 엉망이 되어버렸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입을 열기 전에 그 말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꿀꺽 삼켜버리세요. 이번에는 구직 면접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그리고 왜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하필이면 면접관이 이전 상사에 대해 묻는다고 가정해보죠. 그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당신이 이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때 상사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실제로 그 상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설령 면접관이 당신 생각에 동조한다고 해도 경솔하다는 인상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도 험담을 할 것이라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당신 앞에서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다른 데서 당신의 흉도 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침묵이야말로 꼭 필요한 용기입니다. 용기란 단호하게 위험에 맞서게 하는 영적인 힘을 뜻합니다. 고결하게 행동하겠다고 작정을 하십시오. 나불대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세요. 이전 상사를 쓰레기로 만드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꼭 말해야 한다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분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보는 겁니다.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당신의 감정을 부드럽게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텅후에는 침묵은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침묵이 필요한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상대가 계속 고집을 부릴 때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라고 묻는 것은 꽤 훌륭한 설득법입니다. 몇 년 전 저는 UCLA 대학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갔습니다.
워크숍 전날 밤 호텔에 도착해 직원에게 우편으로 미리 보내두었던 자료 뭉치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호텔 직원은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고, 저는 다시 자료를 만들어 복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시간 복사 기계가 아직 등장하기 전이었던 만큼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호텔 사무실에 컴퓨터와 복사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하고 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룰 것이며 사용료도 내겠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프런트 데스크 직원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사무실 기기는 외부인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의 입장은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뭔가 망가뜨릴지도 모를 일이니 애초에 안 된다고 하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했을 테니까요. 결국 저는 둘 다 승리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침묵 전략을 동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마디 한 후 입을 다문 것입니다. 제가 입을 다물어 버리자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된 셈입니다.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거부하기보다는 저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기 시작했을 테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좋습니다. 컴퓨터와 복사기를 사용하십시오. 다만 조심해서 다루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사히 곤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호텔 총 지배인에게 편지를 보내 프런트 직원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었고 깊이 감사한다고 알렸습니다. 여기서 감사 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상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침묵 기법을 동원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죠? 혹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과 뒤이은 침묵은 상대의 양보를 되돌려줄 수 있을 때에야 공정한 도구가 됩니다. 상대가 내 입장이 되어 보여준 공감을 나도 보여야 한다는 거죠. 배려를 그저 이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세련된 말보다 더욱 큰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호텔 직원을 쉴 새 없이 설득하려 들었다면 거부의 의지만 더 확고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강하게 밀고 나갈수록 상대도 고집을 부리게 마련입니다. 강한 주장은 때로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나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옥토끼가 한 말씀 더 해보면 고집 부리는 아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저자 샘 혼의 질문과 침묵 기술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의 욕구를 무작정 꺾어버리는 안 되는 이유들을 반복해서 늘어놓기보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지? 라고 묻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아이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엄마와의 팽팽한 대치 상황을 바라보며 엄마의 입장도 한 번쯤 헤아려 볼 수 있는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책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의 저자 세몬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최근 작업실을 옮긴 어느 사진작가가 침묵 기법으로 효과를 거둔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작업실에 새로 카펫을 깔아야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는 2번씩이나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작업실 새 단장 기념 파티 사흘 전으로 다시 약속을 잡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일꾼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난 후에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앞서 다른 곳의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카펫 작업은 다음 월요일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진작가는 고함을 질러대기 직전에
질문과 침묵 기법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어조로 또다시 연기하는 건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제가 3번이나 약속을 취소했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그때서야 사과하며 상황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사진작가는 월요일에 약속이 7건이나 잡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 후 또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침내 인테리어 업자는 약속대로 그날 안에 카펫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작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통우를 몰랐을 때라면 제 주장을 분명히 전달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서만 속상해했을 거예요. 약속은 다시 연기되고 말이죠. 워크숍을 통해 저는 침묵의 순간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알게 되었어요. 허둥지둥 입을 열어 침묵을 깨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상대에게 질질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긴 침묵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의 긴 침묵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도 세몬의 이야기로 계속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상 상황에서는 상대의 긴 침묵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이 구직 면접을 하는 도중에 원하는 연봉을 말하는 순서가 되었다고 해보죠. 일단 3,500만 원 정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이라고 말을 꺼냈다면 이는 거기서부터 낮춰서 협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입니다. 이때 면접관은 말없이 눈썹만 치켜 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터무니없는 얘기군 이라고 말하듯 말이죠. 이런 반응을 보고 당신은 금방 한 발 물러서서 하지만 3,500만 원만 주셔도 좋습니다. 전 이 일을 꼭 하고 싶으니까요. 라고 말해버릴 수 있습니다. 혹은 전 직장에서 그 연봉을 받았거든요. 라든지 다른 회사의 동일 직급 연봉이 그 정도더군요. 라고 자기가 부른 연봉을 정당화하는 말을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더 낮은 연봉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반면 3,500만 원입니다. 라고 우선 문장을 딱 끊어 말하면 요구가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면접관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경험 많은 면접관은 침묵을 견디는 능력이 강인한 성격과 성숙함의 지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입 다물기는 텅우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자는 침묵은 충직한 자의 좋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입을 여는 것이 문제만 일으키는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침묵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당신도 당신 자신의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혹은 협상을 하거나 설득을 해야 하는 경우 우리는 침묵의 순간이 가장 어색하고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급한 마음에 생각을 거치지 않은 아무 말 대잔치로 분위기를 망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려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내는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뱉은 말은 다시 삼킬 수도 없으니 늦은 후회는 자괴감만 키울 뿐이죠. 터져나오는 말을 꿀꺽 삼키세요. 워크숍 참가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곁들여 텅우의 기술을 설명해 주니 쉽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술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혀서 습관이 되어야만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막강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질문 후 침묵이라는 이 텅우의 기술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 효과를 몸소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달나라 옥토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새로운 통호 기술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